일주일에 한 꼭지 쓰는, 네,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이라기보다도 약간 뉘앙스가, 제가 이런 독서 모임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독서라기보다도 글 쓰는 느낌이 강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일주일에 한 꼭지 무조건 쓰자. 그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투고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 글 한 편씩, 한 꼭지씩 좀 써야 한다. 그 뉘앙스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사유하는 독서법 특강부터 오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뭐, 네. 지금 책 쓰기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개인 멘토링 지금도 한 두 분 정도 하고 있어요. 계속 작년부터.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 책 쓰기 개인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네, 요런 책 냈고, 이번에 그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고, 또 한 두 권 정도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글을 되게 많이 쓰고, 많이 썼다기보다도 그동안 쓴 게 많고, 그리고 여차하면 소설도 한 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세 권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모르겠어요. 그건 일단 제가 또 투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 여하튼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소설은 제가 조금 더 이번에 처음 써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네. 그것도 약간 사랑이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또 이런 북 리뷰나 이런 거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정현 선생님이 얼굴이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뭐, 제가 뭐 이런 활동도 조금 했었고요. 네. 자, 편안하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 책을 읽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느끼는 느낌일 거예요. 나 책 지금 좀 읽었는데? 뭔데 왜 크게 변화가 없지? 네. 저도 똑같은 이 질문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도 어느 순간에는 확 다가오죠. 뭐, 내 에너지가 너무 없거나,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을 때는, 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뭐야? 라는, 네. 그 순간 되게 뭐 그거 한데, 여하튼, 이런 질문 아마 시시때때로 우리 가슴 속에 생겨날 겁니다. 이 관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책 쓰기 수업도 해보고, 개인 멘토링 수업도 지금 1년, 2년째도 해보고,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여하는 노력이 빠르게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그냥 별로 뭐 욕심 없잖아, 정강민. 이렇게 스스로를 세민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가슴 안에 엄청난 욕심 덩어리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저도 똑같더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해결이 돼서 좀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흐르는 게 이거예요. 스킬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뭔가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스킬적인, 방법론적인 거에 많이, 거의 100명이면 90명, 95명 이상은 매달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 본능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장기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 같아요. 그게 보통 한 3, 4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은 네, 최소한 몇 개월 안에 내가 투여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받고 싶은 것. 그게 본능이. 그러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책 쓰기라든지, 왜냐하면 한두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에 전자책이나 뭐 이런 거는
들 만에 다 나옵니다. 2주, 3주 만에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0권을 벌써 썼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야,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도 끊임없이 갈급하죠, 마음이. 왜? 왠 줄 아세요? 30권 썼는데도 왜 마음에는 허한 줄 아세요? 그게 잘 풀렸다고 해서 허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풀렸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걸 쓰는 과정에 자신의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는 느낌이. 이게 그만큼 쉽게 쉽게 좀 가다 보니까 그것도 당연히 어려운 행위죠. 당연히 그건 제가 볼 때 되게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도 진짜 자신이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약간씩 허해요. 30권을 내든 어떤 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36권 냈더라고요. 전자책을. 저한테 수업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아니, 뭘, 나 이제 책 6권밖에 안 냈는데 당신 36권 냈는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예요. 허한 거예요. 36권 냈는데. 뭔가 성장에 대한 그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핵심이 이거죠. 우리가 책 쓰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거예요. 사유님이에요, 결국은. 사유라는 게 이거잖아요. 의식의 깊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관점을 전환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사유하는 힘이죠. 예, 이 되면요. 이- 이런 되면 조금 호함이 들어요. 예.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똑같이 저도 매일 고민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돼? 아, 힘드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유하는 힘이 그렇게 좀 생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관점을 전환하는 힘도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이 아니라 그래서 그나마 좀 보람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좀 쉽게 이렇게 해서 아까 그분처럼 36권의 전자책을 내셨던 분처럼 했는데 스스로가 사유하는 힘이나 관점을 전환하는 힘이나 의식의 깊이가 별로 높지 않다고 느꼈으면 저는 아마 지금 다 정리됐을 거예요. 다 포기했을 거라는. 근데 이 힘이 제가 스스로가 느껴지거든요. 아, 나 좀 많이 성장했네? 나 이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한 5분만 들어도 정리가 되네?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저분한테 도움될 게 보이네? 이런 게 관점을 전환하는 힘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사유하는 힘이에요, 이게.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사유하는 힘은 생길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유의 힘은 생겨요. 너무 힘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너무 처참하니까. 그러면 너무 육체적으로 처참하지 않은데 처참한 상황을 만들 수도 필요하죠. 사유하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림보 독서를 했다는 거죠. 왜? 네, 전 난독증이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전 책 한 페이지 읽는데 되게 느린 게 아니라 아마 느려 터졌죠. 그 느림보 독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난독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고맙죠. 그게 아니었고 제가 만약에 그냥 똑같이 패턴으로 누구처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었다면 네. 저도 아마 되게 지금도 허하긴 하지만 사유의 힘이나 관점을 전환하는 힘이나 사고력이 깊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느렸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변하냐 안 변하냐의 논함의 핵심은 이거예요.
얼만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책의 양이 뭐 1,000권, 10,000권 이렇게 확 늘어나면요. 사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은 생겨요. 그런데 요즘에 전 느낍니다. 약간 재수없게 들으세요. 몇 천 권 읽었다는 사람들의 책을 봤을 때도 의식의 깊이가 안 느껴져요. 그 순간 저렇게 읽었는데 저 정도밖에 사유의 힘이 안 나온다고? 뭐지? 근데 그분 너무 유명해 지금. 제가 뭔가를 뭐 말할 수는 없는데 나는 아무런 무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막 이렇게 좀 막 안타까워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분인데 저런 분이 의식의 깊이는 이 정도야? 죄송한데 막 혼자 혀를 차죠. 아우,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사유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거 책은 몇 천 권을 읽었을 수 있더라도. 네. 해서 없죠. 예. 원래 그래. 제가 요즘에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답답. 네. 저는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어요. 네. 네. 빨리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어요. 좋은 문장을. 뭐, 다독도 있고, 속독도 있고, 초서독도 있죠. 정독도 있죠. 네, 정독 중에 저는 문장독을 한 거죠. 뭐 이런 거죠. 니체 한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공자의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이건 무조건 실천했어요. 요즘에는 뭐 블로그에다 쓰면서 조금씩 외우기보다는 생각은 하긴 하죠. 내 의견 한 줄 다 읽기 위해서. 네, 그때 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현자들이 생을 바친 한 문장이 정경민이가 자기계발서 썼던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위력이 있죠. 네, 이분들은 인생을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의 문장이잖아요. 제가 400페이지 글을 쓰면 뭐합니까? 제가 생을 바쳤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달라요. 그 한 문장하고 400페이지에 내가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외우시는 거는 저는 외웠어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근데 전 도움이 됐어요. 네, 니체 그때 한 문장들 많이 외웠던 게 지금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책은 두 번째로 책을 좀 더럽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적을 남기라고. 우리가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깨끗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책이라고 하면 줄을 치거나 노트하거나 항상 좀 이렇게 낙서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보시면, 물론 그것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저 같은 경우 책이 깨끗하거나 줄이 한 줄 안 젖어 있다면 다음에 읽을 때도 똑같이 그냥 새 책을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처음 보는 느낌. 그래서 책을 더럽히면 꿈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어떤 일본 작가는 하시더라.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연필로 슬쩍슬쩍 줄 쳐서 읽다가 이거 나중에 돌려줄 때 지워야 되잖아요. 도서관 책이면.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그 책을 삽니다. 그래서 새 책을 도서관에 주고 그 도서관 책을 제가 줄친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동그라미, 밑줄, 메모는 내가 책과 대화한 흔적이죠. 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진짜야? 오, 대단한데 이런 반대 뉘앙스가 생겼을 때 그 대화가 좀 더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런 어떤 밑줄이나 어떤 이런 잠깐의 느낌을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많을수록 충분히 대화 나눴다고 느끼는, 충분히 책과 사유했다고 느끼는, 책하고 같이 대화했다. 그래서 침묵은 대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
당연히, 네, 메모장, 포스트잇 사용하시고요. 책 모서리 접기. 네, 이것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뭐, 위에 접는 거는 내가 완전 이해했다거나, 밑에 접는 거는 내가 다음에 다시 읽어봐야 할 내용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뭐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세모를 한다든지, 내 책에 옮겨야 될 문장이라고 하면 뭐 밑줄 두 줄을 걷는다든지 하는. 읽을 때 그 읽는 자리에서 바로 기억이 선명할 때 체크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생각은 되게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잠깐만 다음 페이지 읽어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생각이 났을 때 바로바로 표시하고 노트하셔야 돼요. 그게 책을 들이피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 읽고,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느리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멈춰야 되니까. 뒤에 내용이 더 재밌으니까 읽어보고 싶은데도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잘 판단해야지. 일단 쭉 읽고 그래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읽겠다도 좋지만 요 순간에 요 메모를 안 하면 내가 날라가겠다 싶으면 메모하셔야지 멈춰서. 그래서 느린 거죠. 네. 그리고 필사하면서 읽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문장? 아, 이거 내 원고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이 문장을 꼭 써먹어야 되겠다 싶은 건 무조건 어디든. 처음에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필사했어요. 우리 한글 뭐 원고 투고할 때 다 한글 보통 하잖아요. 한글에 했는데 나중에는 파워포인트다 했어요. 파워포인트 매치 못 적죠.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한두 문장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큰 문장으로. 나중에 볼 때 훨씬 좋아요. 네. 입력할 때는 꼭 책 제목이나 입력한 날짜를 적어주시는 거. 필사할 때. 그래야 나중에 내 원고로 이걸 채용할 때도 그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때가 좀 떠올라요. 네. 일기랑 비슷하죠. 요즘에 거의 블로그에다가 제가 적고 있죠. 매일 뭐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적습니다. 뭐 필사 후에 내 의견을 어떻게라도 한 줄 달려고 하죠. 뭐 제 블로그에 보다 보면 네. 문장 인용 후 뭐 의견 한 줄 내겠다 뭐 이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재산이죠. 제가 책을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를 한 줄 옮기고 내 의견을 어떻게 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한 문장 때문에 한 네다섯 시간 앉아 있어요. 멍하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떤 생각을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너무 전혀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여하튼, 그만큼 이제 어떤 생각을 주는 문장에 꽂히는 거죠. 음, 같은 책을 여러 번 본다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좀 늦게 읽고 느리게 읽는 어떤 그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 여러 다양한 책을 제가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다고 느꼈던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냥. 여러 번 읽었다는 거죠. 책의 정수를 체감하게 되죠. 읽을 때, 여러 번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뭐 날개라든지 책의 첫 페이지에 읽은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1회독 한 날짜까지 이렇게 꼭 적어 놓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이력이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읽었다는 거. 그리고 뭐 느낌이라든지, 이견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읽고 멈추고 생각하고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초기에는 이 구본영 작가님 책 참 많이 읽었고요. 요 몇 년 전에는 스토아 철학 책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여러 번 읽었다는 거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10번 읽은 책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4번, 5번 되니까 조금 질리기도 하더라고요. 뻔히 좀 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자의 생각 전반과 각 장의 중요성을 이야기되죠. 예, 반복은 학문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에 막혔을 때 그걸 뚫어내는 건 반복이에요. 필사예요.
사유예요. 그 과정에 사유하게 되죠. 음, 두 번, 세 번 읽으면 처음에 읽었을 때 못 보던 게 당연히 보일 때도 있지만 세 번째 정도 읽으면 처음 읽을 때 뒤에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 앞에 연결될 때가 있죠. 지금 읽는 부분과 앞으로 나올 부분의 연관성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 이분이 앞에 이런 얘기까지도 던져놨네라는. 어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파 황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분의 수양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글로 쓰고 크게 소리 내어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수양했대요, 이분이. 2000년 전에. 보니까 이거 독서 모임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독서 모임. 지금 다른 뭐 여러 파트에서 독서 모임들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독서 모임. 매일 생각하고 글로도 써고 소리 내어서도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뭔가 이야기하는 거. 네. 그래서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다. 같이 읽고 같은 글 쓰고 대화하고 낭독하고 뭐 제가 지금 한다는 거 명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워보고 또 혹시 각자 발표하게 되면 느리게 읽게 할 수밖에 없죠. 발표 자료를 계속 조금씩 더 봐야 될 거니까. 그리고 발표하는데 항상 의견이 또 필요하죠. 그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에서는 항상 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책 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의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내 의견이 없으면 그냥 교과서적인 느낌만 되는 거죠. 사실만 쭉 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는 질문이 청중이나 독자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꼭 필요하죠. 네. 같은 책을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거는 분명히 도움되는데 너무 많이 10번 이상까지 읽으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꼭 한 3번 정도는 읽으셔라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뭔가 좀 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 이 책 읽었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책 읽었는데 내가 딱 뭔가 하나를 건져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많은 걸 건져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 그러면 진짜 그 생각까지 하면 한 1페이지를 읽더라도요. 4~5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좀 깊은 책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생각할 게 막 떠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책을 잘 안 봐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첫 페이지 봤는데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안 보게 되는 어떤 또 조금 불상사도 있어요.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사유할 내용이. 지금 얼굴이 없어서 제 얼굴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루에 한 문장을 꼭 한 번씩 외워보시고요. 왜? 사유하기 위해서.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어보시고, 필사하면서 꼭 읽으시고요. 필사를 했다면 단 한 줄이라도 내 의견, 내 어떤 생각, 정말 허름한 생각이라도 한 줄 넣으셔야 돼. 예. 그리고 같은 책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책. 억지로는 의미 없어요. 억지로는 그건 절대 내게 안 돼요. 물론 뭐 엄청 뭐 강압적으로 해서 막 하면 또 되긴 되겠죠. 근데 여하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그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것. 뭔가 인사이트를 나한테 줄 만한 책들. 내 생각의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을 확 펼쳐낼 만한 그런 그 깊은 작가들의 책들을 보시면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 구본영 작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한때는 또 이나모리 가즈오 창업자들 것도 많이 봤고, 스토아 철학도 많이 봤고. 근데 스토아 철학을 좀 많이 보니까 이번에 투고했는데 스토아 철학 관련되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죠. 네, 많이 봐놓으니까. 네. 좀 적극 참여하시고요. 읽고 쓰고 발표하고. 위에 네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네. 아, 네. 아기 재운다고 카메라 켜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정현님. 네. 네. 아기 재우셔야죠. 네. 일주일에 한 꼭지 쓰는 독서 모임 운영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네, 방안이라고.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독서 모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독서 모임 아니고요. 글쓰기 모임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스토아 철학책을요, 일주일에 한 네다섯 페이지 읽는 거예요. 깊게 음미하겠죠. 제가 좀 지정을 할 거고요. 뭐 차례대로 지정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그 책으로 철학책의 어떤 문장으로 글을 쓰셔도 되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 꼭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A4 한 장에서 세 장 이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뭐 글씨 크기 대략 11포인트, 10포인트, 뭐 간격 160에서 180 간격, 뭐 여하튼. 이렇게 글 쓰는 게 이번 모임의 핵심이에요. 이번 독서 모임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과 연결하기 또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모임을 운영하는 거는 제 책 쓰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저하고 계속 관계해서 투고하고 기획 출간을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분들 지금 쓰는 책. 근데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깊이 있는 문장들을 인용하면 훨씬 더 책은 더 풍요롭게 풍요로운 원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책을 제가 읽게 하는 거고요. 꼭 스토아 철학책이 아니어도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한 꼭지 쓰는 거. 이게 이 모임의 핵심이에요. 근데 모임을 하려면 뭔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스토아 철학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모임 목적상. 네, 그래야 같이 좀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책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리고 네, 뭐 발제를 뭐 1시간 내외니까 잠깐 할 거고요. 뭐 5분, 10분 정도 될 거고 뭐 제가 하거나 누가 하거나 스토아 철학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스토아 철학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죠. 네. 제가 지금 좀 깨달았기 때문에 재미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의견 내는 거.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모임에 쓰기하고 의견 내는 거. 예, 각자 쓰는데 저희는 의견 듣고 싶은 거고 꼭 듣고 싶보다도 주관자가 좀 그래도 계속 한 명이 주관자인 정강민이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들이 계속 그 에너지를 좀 계속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책을 계속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면 너무 좀 자유롭게 되면서 그냥 좀 방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죠. 그 글을 보면서. 예. 뭐 각자 참여자들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참여자들 의견 잘 못 주고요. 왜냐하면 또 혹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투고의 목적이라든지 출판사의 승인 정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근데 출판사가 아닌데 뭐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 이 정도 그리면 괜찮다.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죠. 어떻게 보면 책 쓰기 핵심을 보충 강의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제가 책 쓰기 수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멘토링하는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고 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간단간단하게 디테일로 각자 선생님들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씩 드리겠죠. 이해되셨죠? 핵심은 쓰기하고 의견 내는 거. 의견은 뭐 제가 주로 내겠지만 이 읽고 발제하고 낭독하고 이런 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예요. 이번 독서 모임이라기보다 글쓰기 모임이기 때문에. 어, 운영은 이렇게 할 거고요. 뭐 1시간 내외가 될 거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발표자 또는 제가 발제 잠깐 하고요.
자신이 쓴 글을 뭐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발제한 거에 대한 질문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인 거죠. 제가 말했던. 각자 글에 대한 논평. 네. 제가 출판사 투고 및 통고 기준으로 뭐,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 기준이 뭐 정확하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 제가 뭐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이런 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런. 네. 그거 자체가 뭔가 글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약간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아, 이번 주에 또 한 편을 제가 제대로 또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네. 일주일치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지금 다 내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전자책이든 뭐든 그래 다 한 번씩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꼭지는 내가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쓰시다 보면 분명히 예, 그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거니까. 네. 매주 토요일. 그래서 지금 예정은 5월 10일 날이에요. 다음 주. 다음 8시부터 9시 뭐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자, 가장 궁금해한 거 수강료. 수강료라도 뭐 참여비, 미션 이거죠. 매주 목요일 밤 12시까지는 한 꼭지를 쓰셔야 돼요. 본인의 블로그나 책도 카페에. 본인의 블로그를 꼭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한 권에 네 꼭지를 쓰시는 거예요. 매주 한 꼭지. 아까 말했던 A4 한 장, 두 장, 석 장 내외로. 더 많이 쓰는 건 자유죠. 근데 몰아서 네 꼭지를 한 번에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퀄리티를 제가 추가하지 못하죠. 그 기준은. 여하튼 네 꼭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썼다가 한 달 동안 안 썼다가 마지막 주에 네 꼭지를 쓴다? 그거는 미션 실패예요. 그래서 월 참여비 9만 원에 쭉 14만 원을 내셔야 돼. 근데 미션 통과하면 5만 원 돌려드려. 이거 월 참여비 9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아, 얼굴들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네. 각자 은행 계좌 알려주시면 네. 이야기를 마지막 주에는 네. 미션 통과하신 분들은 환급해드릴 겁니다. 약간 동기부여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꼭지는 써야 되니까 두 꼭지 쓰셔도 되죠. 만약에 두 꼭지 쓸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덟 꼭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지나면 거의 투구가 아니라 완성고가 될 수도 있겠죠. 한 석 달 정도만 돼도 여덟 꼭지만 쓴다고 해도 네. 한 넉 달 정도면 네, 그 기준이라는 거죠. 원고 투구할 거고 투구하는 그 리젝 당하는 느낌도 한번 받아볼 거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책은 이걸로 할 겁니다. 서화적 삶의 권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었고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이번에도 투구해서 제가 계약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책이 나오겠죠. 네. 뭐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간단하게 스토아적인 철학자들의 명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그러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얼굴들이 안 계셔서, 네, 네. 질문 없으세요? 작가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글 한 꼭지 올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 네, 아, 다음, 네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안정혜 선생님.
신동익 선생님, 전정현 선생님, 장희선 선생님. 네, 질문 있으시면, 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다. 그럼 뭐, 없다고 뭐, 말씀하기 창피하면 그냥 채팅창에라도 날려주시면 제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계속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예, 멈추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싫잖아요. 계속 좀 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글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쓰고, 또 저한테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동기부여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뭐 또 한두 달 뒤에 또 투고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보고 싶다. 뭐, 그거가 이번 모임의, 네, 취지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고, 네. 다른 분들도 없으시죠? 없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료하거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모임이 참여되면, 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네, 오늘 이 독서 모임 과정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혹시 그 관심이 있거나 하시면, 네, 어, 제 핸드폰 번호도 여기 제가 안 적었네요. 핸드폰 번호로 하나 제가 줄 테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음. 음. 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